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도 있어가지고 다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시 마음 잡고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여러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 드릴 수 있는 일본 꿀팁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 갈등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기사나 다른 채널을 통해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베트남과 관련 있는 내용도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25년 7월 말에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었고요. 5일간의 교전 끝에 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내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측을 합쳐서 최소 35에서 4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6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국경 근처에 있는 분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국제 중재로 휴전에 이른 것 같아요. 트 황상이 또 하나 해낸 거라고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배경이나 원인을 알려고 하면요. 국경 분쟁의 뿌리, 이게 이제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그리고 태국 시암이었죠. 시암과의 조약에 따라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가 굉장히 모호하게 그려진 지역들이 있었어요. 측량이나 측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에서 그냥 딱 나눠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제 분쟁의 대부분은 영국, 프랑스죠. 원인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레아 비에아입니다. 11세기 크메르 제국 시대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인데요. 이곳이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산악지대에 위치한 문화유산입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원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귀속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 영유권은 불분명하게 남아있어 아직까지 영토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태국의 소유고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면에는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태국 탁신 가문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게 큰 원인이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훈센은 이제 캄보디아 전 총리고요. 현재도 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캄보디아 태국 국경 인근에 대규모 카지노 단지 개발을 추진을 했고요. 포이펫, 보엣, 오스마척 같은 접경지대는 이제 태국인 관광객을 노린 카지노 허브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캄보디아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태국 내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카지노 원정 관광이 문제가 되니까 탁신 계열 정치인들이 좀 이 캄보디아 쪽 카지노를 조사하거나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중에 이제 태국인들 혹은 뭐 중국이나 한국, 동아시아 국가인들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요청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오랜 우호 관계가 깨졌고요. 이번 국경 분쟁 당시 훈센이 태국 총리인 패통탄 탁신 딸입니다. 탁신 딸한테 이제 통화를 했던 거를 이제 고의로 유출시킨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두 가문 간의 정치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일이었고요. 저는 이와 더불어 이 두 국가의 뒷배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자리해 있다라는 게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시즌2가 됐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본인들의縄張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영향력을 미치는 태국과 캄보디아 쪽의 휴전 압박을 가하면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분쟁 당사국 정상들에게 주말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직접 걸고요. 전쟁 안 끝내면 무역 제재 하겠다 이렇게 때려버렸고 중국 정부도 캄보디아 쪽 압박을 넣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캄보디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의 소도시처럼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경제가 이제 중국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돌아가고요. 태국 자체 화폐는 아예 그냥 사용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어디 상점을 가면 뭐 달러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국가 뭐 중국 위안화나 베트남 근처 도시는 베트남 동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봐도 우리 한국인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저 실제 권력자는 드러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뭐 퇴임한 전 총리, 장성 출신 실력자, 공식 지위가 없음에도 실세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센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장이지만 사실상 총사령관이자 실권자고요. 뭐 대통령보다 더 강한 실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왕국인데 허수아비 왕이 이제 있고 실제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훈센 가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큰 사업들은 이 위에 중앙에서 물줄기를 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뭐 아이템이 있든 아니면 비즈니스가 있던 간에 여기랑 이제 좀 친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국경 지역 조금 분쟁 대상 되기 쉬우니까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프레아비에라라는 사원이 굉장히 이쁘고 핫해지니까 이제 국경 충돌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관광을 가시는 거면 물론 너무 좋은 풍경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는 곳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동남아는 다 같은 비슷한 뭐 종류의 나라가 아니냐, 문화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동남아도 국가마다 다 다르고요. 지역 간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태국, 캄보디아도 무에타이, 쿵크레무 뭐 이런 문화 헤게모니가 있고요. 베트남과 중국 이런 것도 굉장히 반중, 반 베트남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영토 분쟁도 있어가지고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살던 방식으로 오시면 좀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뭐 법이라던가 질서라던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도보다는 인맥이라던가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관련된 얘기 좀 드렸고 이게 이제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 배경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 뒷배에는 뭐 미중 이런 큰 국가들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관광을 오시던 아니면 뭐 거주를 하러 오시던 간에 이런 점을 좀 알고 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응원에 비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시 시작하는 1분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